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2월 21일 두산 레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17%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24%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양증시가 둘 다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되었고요. 장 초반에 상승하다가 코스피는 하락으로 전환했고요. 코스닥은 하락 상승을 반복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자, 코스피 2600 중반선에서 좀 이제 쉬어가는 듯한 모습이고, 외국인 투자자는 600억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3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확실히 지금 뭐 고점 부근에서는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하고 좀 눌러지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이제 코스피가 이 벽을 뚫어주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좀 안쪽으로 밀리면서 횡보를 하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것으로 좀 이제 저는 힘을 좀 그렇게 갈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힘이 세게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평선 갭을 좀 빠르게 벌리면서 급등을 했었죠. 이번에 이제 PBR 관련 낮은 종목들이 좀 힘을 많이 받았었고요. 특히 이제 이 코스피의 저평가된 종목들이 좀 힘을 받으면서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후에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그 다음에 뭐 다음 주 정도 이 움직임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뭐 투자 수급을 보면은 기관 투자자가 이제 1,300억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64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 매도가 나왔는데요. 사실 뭐 연일 많은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 정도 매도는 크게 무리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일단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상위 종목 위주로 좀 유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편출이 되는 종목들, 뭐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전체적으로는 계속 시장에서는 좀 코스피로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1,300억 매수를 했고요. 그 중에 뭐 대부분이 금융 투자입니다. 근데 뭐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 매도가 사실 뭐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금방 매수했던 것도 이탈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기관 투자자의 매수 대부분이 지금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 투자자는 크게 코스피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스닥은 860포인트고요. 코스피 대비해서는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아직까지 우상향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저점을 좀 높이긴 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고점도 낮아지면서 쐐기형 수렴 패턴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술주 위주로의,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의 움직임이 이 지수에 좀 영향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 테마에 의해서, 그 종목에 의해서 이런 지수가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지수를 좀 분석하는 것은 지금은 크게 뭐 중요하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코스피는 뭐 코스닥은 전체적으로는 꾸준히 이제 올라오는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천천히 미래를 위한 베팅을 미리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이제 그런 종목들은 좀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이제 힘을 받아서 단기간에 급등을 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큰 수익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750억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1,100억 매도했습니다. 양매도 진행이 되었고, 기관 투자자는 금융투자가 대부분의 물량을 뱉어냈습니다. 그래서 양매도로 일단은 코스닥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 빠져나오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도 크게 매수 매도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좀 더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는 나스닥 1% 가까이 하락했고요. 다우도 조금 조정받았습니다. 니케이도 좀 조정을 받았고요. 뭐 사실 뭐 지금 증시 전체가 좀 이제 쉬어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제 상해 중합이 조금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워낙 많이 떨어져서 네, 상해종합도 좀 기술적인 반등과 함께 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와 흐름이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환율은 1335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어제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1300원대 중반대를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여기서 이 흐름이 언제 깨지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가 낮게 나온다면 당연히 지금 환율 가격보다 훨씬 떨어질 거고요. 이번에 이제 CPI 지표가 생각보다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도 환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이전에는 CPI 지표가 높게 나오면 환율이 급등을 했다가 CPI 지표가 낮게 나오면 환율이 또 떨어졌다가 FOMC의 발언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를 계속 반복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CPI 지표에도 뭔가 시장에 대한 반응이 둔감하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천천히 좀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떨어질 때가 되었고요. 이 환율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이 1200원대로 진입이 언제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면 코스피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스피 증시가 반등을 할 때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네, 증시 보았고 이제 지수 선물도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지금 뭐 미국 증시 또 추가적인 하락 중이고요. 크게 뭐 많은 하락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유로톡스도 0.4%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뭐 비슷합니다. 어제와 거의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유가는 76달러 수준, 전날과 비슷하고요. 천연가스도 1.7% 정도로 뭐 1.5달러, 1.7달러 조금 올랐네요. 지금 이제 워낙 가격이 떨어져 있어서 0.2달러 수준으로 차이 나긴 하지만 퍼센트로는 이제 8% 올라왔지만 사실 뭐 저점 비슷하게 계속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보던 가격대가 이제 3달러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천연가스는 굉장히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국채금리는 4.25%로 네, 어제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듯 합니다. 그래서 고점을 찍고 이제 서서히 좀 눌러지는 모습이고요. 단계적으로 이제 떨어질지 한 번에 떨어질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4.25% 정도로 네, 국채금리는 진행 중입니다. 자, 증시는 네,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네,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430원 상승했고요. 2.7% 상승해서 15,97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하락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오히려 이제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만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한전기술 포함해서 네, BHI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이제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네, 요 관련한 소식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시간 외 거래는 뭐 평소처럼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가격대는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별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이제 442만 주로 전날보다 증가했습니다. 평소에 이제 좀 보지 못하는 거래량으로 좀 진행이 되었고요. 이전에 2월 2일에도 좀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하루 가지고는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이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좀 소식을 들으면 충분히 이제 납득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가 다시 한번 180만 주 이렇게 죽지 않고 여기서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MSCI 리밸런싱 2월 말까지 좀 좋은 움직임을 보인다면 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변곡점 수준에서 변곡점 위치에서 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명분이 하나가 지금 오늘 나왔거든요. 그래서 명분에 이어서 이제 2월 말에 있는 소식 그리고 3월에 있을 소식 줄줄이 이제 나오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네, 3월부터 6월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네,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16,000원을 갔다가 좀 눌러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가 괜찮다면 내일도 이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평선이 이렇게 수렴해 있는 구간
5일선, 21선, 60일선 모두 모여있는 구간에서 위로 이제 방향을 잡았고요. 여기서 이제 이 상단 라인 16,000원대를 계속 터치를 하면서 누르고 있는데 이거를 한번 뚫고 올라가는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시기적으로는 이제 N자로 좀 올라가면서 장기적인 이평선 뚫고 가면서 이전에 코스피의 하락,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뭐 회계 부정에 대한 소식으로 떨어졌던 이 움직임들이 메워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17,000원 중반 정도는 회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상의 지금 성장성이 장착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단기간에 그런 상승을 넘어서 이런 중장기적인 박스권을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래량이 증가할 때가 되었고요. 월봉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주 월의 거래량 자체가 매우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거래된 것이 지금 2월 달에도 3천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거래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뜻이고요. 이번 달 이제 남은 거래량 해봤자 뭐 5일 정도밖에 되지 않겠네요. 근데 그 5일 동안 아무리 많아봤자 5천만 주 채 넘지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관련 테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좀 월봉이 힘을 받는다면 다음 달 혹은 이번 상반기 내에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만약에 올라간다면 좀 힘찬 흐름이 다시 한번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러기에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가 지겹게 횡보하던 구간을 이번 주 혹은 뭐 다음 주 아니면 뭐 3월에 뚫어줄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투자자 수급으로 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의 힘입어서 좀 제가 광고 영상을 하나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리뷰 중에 잠깐 이 윌라 어플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또 힘에 입어서 또 이렇게 제가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고요. 이 윌라 오디오북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또 한번 좋은 기회를 얻어서 여러분들께 또 같이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어플은 윌라라는 어플이고요. 지금 이제 전자책과 오디오북, 웹소설, 그리고 클래스라고 해서 강사들이 이제 강의를 찍어 놓은 이 테마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몇 개 이제 살펴보고 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테마에 대해서 클래스로도 이제 검색이 가능하고 웹소설이라든지 뭐 오디오북이라고 한다면 오디오 형태의 그런 이제 책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출퇴근을 하시거나 혹은 이동 중에 글을 읽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이런 내용을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오디오북이고요. 나는 이제 읽고 싶은데 계속 들리는 것은 또 집중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자책을 통해서 또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디오북과 전자책 외에 좀 전문가적인 그런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클래스를 통해서 또 검색이 가능하고요. 이런 강사진들이 나와서 실제로 이제 여러 분야의 좀 이제 전문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몇 개 검색을 해보면서 보겠습니다. 평소에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금리라든지, 그런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이 컨텐츠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전자책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나오고, 그리고 오디오북으로도 이렇게 따로 테마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냥 책만 읽어서는 또 지식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이 정리해 놓은 클래스들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무료로 체험할 수 있거나 좀 더 값싸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리 이외에도 저는 이제 수소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수소에 대한 검색도 해봤고요. 지금 이제 실제로 이렇게 수소를 치면은 이런 수소 경제라든지 수소 머니 전략, 뭐 수소 전기차 시대 이렇게 해서 좀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좀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분야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도 검색을 하면 검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유롭게 좀 검색을 하셔서 지식을 얻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니까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어플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윌라라는 어플이고요. 플레이스토어에 그냥 윌라라고 치시거나 혹은 그냥 웹사이트에 윌라라고 치시면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이런 윌라 이 쿠폰이 나오게 되는데요. 쿠폰 등록 방법은 윌라 홈페이지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www.villa.com에 들어가셔서 이제 윌라 멤버십 시작하기를 선택을 하시고요. 회원가입 후에 시작하기를 누르면은 멤버십 가입 화면에 쿠폰 등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쿠폰 등록 이름은 이제 레피디라고 치시거나 혹은 제가 이제 채팅창에 이렇게 이 링크를 걸어 놓을 건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이 블로그를 걸어 놓을 테니까 블로그를 같이 확인하셔서 이렇게 이제 쿠폰 등록하는 상세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입해서 이렇게 등록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조금 이 어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을 때 또 이제 해제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고, 제가 이번에 드리는 혜택은 2주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6개월 동안 30%에 대한 가격 할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의 가격이 이제 9,900원이라고 한다면 30% 할인해서 이제 한 6,900원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2주 동안 했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또 해지가 가능하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무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윌라라는 어플 자체가 워낙 방대한 컨텐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평소에 관심 있게 보다가 좀 이제 책 사기가 아까워서 혹은 귀찮아서 이제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이니까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활용을 하면서 좀 좋은 점이 있으면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로 돌아오겠습니다. 투자 속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 61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99만 주 매수했습니다. 양매수 진행되었고 기관 투자자는 금융투자 12만 4천 주, 그 다음에 보험이 6만 2천 주, 투신이 13만 주,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도 14만 주, 사모펀드도 15만 주 매수가 되었습니다. 자, 평소와 다른 흐름이 나왔죠.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하더라도 금융 투자를 제외한 다른 투자자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매수를 진행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좀 호재 소식이 나왔을 때 기관 투자자에 대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특히 투신에 대한 수급이 지금 13만 주 들어오면서 평소와는 다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투신은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올 때도 빨리 빠지지만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도 빠르게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투신에 대한 수급을 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그간 매도를 또 끝내고 4일 동안의 매도를 끝내고 다시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99만 주, 오늘 100만 주 가까이 매수했습니다. 결국에는 한 달 내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집을 하고 있고요. 그 한 달 내내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했던 그 구간 외국인 투자자는 아주 많은 매수량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가 계속 나오는 동안 누군가는 계속 매수를 진행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겨냈을 때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지켜보면 알 것 같고요.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많은 물량을 두산 에너빌리티에 유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든 단기적으로 호재 소식이 나오든 어떤 이유에서라든지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 대비해서 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매수를 진행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천천히 우리는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뭐 80만 주, 700만 주 수준에서 멈추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630만 주로 2월 19일에는 상환이 되었습니다. 660만 주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또 떨어졌고요. 전날 대비해서 한 25만 주 정도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한 22만 주 정도 상환되었네요. 추가적인 이제 상환이 나오는지를 계속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2월 20일 어제 이제 13만 주 정도 1거래가 있었는데 이 1거래가 공매도 잔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렇게 이제 공매도 거래가 나오면서도
계속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인 것 같고요. 오늘도 그 수급을 먼저 살펴보면 외국인 추적 물량이 99만 주입니다. 지금 근데 당일 물량이 109만 주로 10만 주 가까이가 추가로 되었고요. 전날도 25만 주, 전전날도 40만 주 이상 매수를 하면서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유율이 15.96%까지 단숨에 이제 올라왔고요. 이제는 뭐 16%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던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지금 뭐 단기간에 거의 4%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디까지 매수를 해서 채우는지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지금 힘이 붙어서 많은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기간에 좋은 소식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별 차트는 큰 움직임은 없지만 이 횡보하는 구간 동안 그들은 아주 많은 매수량을 진행했고요. 매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최상의 이 차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래량 죽인 채로 큰 거래 없이 지겹게 계속 횡보시키면서 개인 투자자들 매도 유도하고 그 물량을 다 받아먹고, 그죠? 이제 올라가면은 누군가는 또 따라 들어오겠죠. 뭐 하지만 그때 돼서는 이제 큰 수익을 보긴 어렵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그렇게 올리면서 차곡차곡 또 이제 차익 실현을 해 나갈 겁니다. 제 방송을 보는 투자자들은 결국에는 그 때를 기다렸던 거고, 외국인 투자자와 함께 올라가서 거기서 분할 매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미련해 보일 정도로 오랫동안 기다린 이유가 있었고요. 그만큼 물량도 많이 매수를 했고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 수익을 위해서 지금도 천천히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17,000원, 18,000원 조금 올라왔다고 해도 매도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목표치가 분명히 있고 올해 이 상황을 보았을 때는 2023년, 2022년과는 확실히 좀 다른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오래 기다린 김에 올해도 좀 채워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때 분명히 웃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13만 주 상환이 되었고요. 뭐 어제와 거의 유사하게 체결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2,319만 주로 유지 중이고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오늘도 매수 상위에는 신한증권이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모건서울, 신한증권, 뭐 골드만삭스 이렇게 외국인 증권사들이 매수 상위에 위치를 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신한증권의 매수량을 보았을 때는 평소에 매수를 집중하고 있는 그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도 이어서 매수를 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상위 증권사들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매수를 하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100%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을 거고, 이렇게까지 수천만 주를 단기간에 거래량을 죽이면서까지 매수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다. 때마침 2월 29일까지 MSCI 리밸런싱 전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 확보를 할 텐데요. 그때까지의 움직임도 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왜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느냐, 그리고 왜 외국인 투자자가 또 추가적으로 더 공격적인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가 갑자기 저렇게 골고루 매수를 했느냐, 아마 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현대건설에 대한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아직 공식적으로 많은 이 기사들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첫 기사가 나왔을 때도 이 동일한 소식처에서 나왔었고요. 지금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코줄로두이 신규 원전 건설로 업체로 이제 선정이 되었다라고 확정적으로 이렇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코줄로두이 원자력 발전소에 신규 웨스팅하우스 AP1000 원자로 2기를 건설하고 시운전하도록 선정이 되었다. 그래서 이 결정은 플루어 그다음 BV, 그다음 벡텔 원자력 여러 중국 컨소시엄을 포함한 5개 회사와의 경쟁 후에 나왔고, 선정 기준에는 이 시운전 경험과 최소 60억 달러 매출이익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기업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고요. 그래서 현대건설의 선정은 불가리아 원자력 발전의 의지를 강화하고
네, 국가의 에너지 목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고요. 웨이팅하우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웨이팅하우스는 원자로 설계를 하고 현대건설은 원자로를 원자로가 아니죠.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주기기, 보조기기를 이제 누가 맡을 것이냐?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BHI와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상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BHI는 보조기기, 두산에너빌리티는 주기기 쪽이기 때문에 그 두 업체들이 분명히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를 받는 것 같고요. 현대건설과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협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갈등이 좀 봉합되는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가리아 원전 다음, 그 다음은 폴란드 1차 원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뭐 우크라이나 원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코 원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 시장 파이가 무궁무진하게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현대건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 주 설비 공사를 같이 맡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이 코줄로도이 두 개를 모두 건설할지 아니면 일부 이 우리나라 시공업체에게 또 이제 분할을 해주어서 뭐 일부 같이 건설을 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았을 때는 그런 이제 건설 단가, 효율을 좀 검토했을 때는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주 설비 공사를 떠나서 지금 상징적인 의미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 간의 협업입니다. 이 원자로 건설에 있어서 협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해외 수주를 이제 바라카 원전 이후에 이렇게 해외 수주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줄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추가 원자로 건설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단가 경쟁으로서의 첫 승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계속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소식이 빨리 나온 것 같고요. 이제는 2월 말에 있을 우리나라의 고준위 방패법, 그게 통과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좀 발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는 11차 전기분 일단 여기 차관께서 또 이렇게 얘기를 좀 한 것 같고요. 뭐 원전 편중이 아니다라는 이제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원전을 뭐 최대 10기까지 지어라 뭐 그런 이제 시위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반대는 이제 너무 원전만 늘리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요. 일단 결국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 조화롭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늘린다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다원화를 추진하고 균형 있게 짜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무탄소 전원은 현실적으로 원전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일부 의견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10기까지는 사실 무리가 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와서는 일단 조화롭게 진행된다라고 보았을 때는 2기 이상, 3기 이상, 뭐 4기 이상 이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왔을 때 결국에는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기는 적고 그 다음에 3기는 홀수이기 때문에 좀 건설의 효율이 떨어지고 그럼 4기 정도가 처음에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던 그 4기 정도가 거의 맞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추측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뭐 2월 말이나 이제 3월 초에는 그 소식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3월 초에 좀 발표가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총선 전이고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또 그런 이슈를 끌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적절한 효율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그런 이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준위 그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2월 말에 통과가 되면 3월 초에 이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원자력 발전 건설이 반드시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대건설의 불가리아 원전 수주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신규 원전 건설 소식과 그
그다음에 체코 원전에 대한 2파전,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 체코까지 따낸다면 올해 벌써 지금 이제 예정되어 있는 원전만 6개입니다. 최소 6개, 최대 이제 8기까지 되는 것이죠. 우리 예상 범위라면.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전도 검토가 될 거고요. 네,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이 이제 다크호스로 이제 들어가면 아주 많은 원전 건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 될 거고요. 이제는 네, 이 연평균 10조 이상의 수주가 그리 먼 얘기가 아닌 것으로 네, 느껴집니다. 올해 목표치가 이제 좀 떨어지긴 했어도 조금 불확실한 일정 때문에 그렇게 목표치를 낮게 잡은 것이지 사실 올해 목표 이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루마니아 원전 같은 경우는 원전 전체를 이제 수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계속 운전을 위한 이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와 이제 한수원,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 세 컨소시엄이 이제 이 루마니아 원전에 대한 계속 운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여기에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수주 금액은 1조 정도,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한 수천억 정도를 수주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6호까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은 확실히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원자력 수주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 원자력 해외발 이제 원자력 공사 소식들이 상당히 이제 힘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소식이 또 나왔는데요. EU 자금을 활용 가능성을 이제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EU 자금을 활용한다라는 것은 이제 최근에 EU가 이제 친원전 정책으로 좀 진행을 하면서 각국의 이제 원자력 발전을 건설할 때 그런 지원금을 준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판 그런 IRA 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뭐 특별하게 수혜를 보거나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EU도 그 원자력 발전에 대한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했고요. 이 체코도 신규 원전 건설에 그 금액을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전에 이 원자력 발전 건설에 대한 비용이 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일부 그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나머지 비용도 결국에는 충분치 않을 텐데 결국에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가격이 낮을수록, 그리고 이 공기가 잘 지키는, 그죠? 납기를 잘 지키는 이 기업에게 수주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EDF가 제시한 금액이 아무리 싸더라도 지금 영국 쪽에 그 짓고 있는 원전을 보면 이미 이제 공기가 길어져서 거기에 대한 물가 상승, 그 다음에 공기 지연으로 그 전체적인 프로젝트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웨스팅하우스도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이런 원자력 발전에 대한 건설, 그 다음에 뭐 경쟁력, 네, 가격, 경제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코줄로두인가요? 네, 불가리아 원전의 상징성 협력으로 이제 지재권까지 잘 협의가 된다면, 사실상 이제 지재권 협의는 한수원 혹은 한전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는데요. 그걸 제외한 이제 기업들이 또 별도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도 또 큰 의미가 있고, 뭐 거기에 이어서 체코 원전까지 네, 이제는 합의에 들어가면서 같이 참여하는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전 친화적 정책을 펼치는 EU가 계속 주목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 또 포함이 되어 있고, 한국의 그런 원전 수출과 그 다음에 이제 CFE 이니셔티브 그 정책에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앞뒤 가리지 않고 친환경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것보다는 친환경적이면서도 조금 이제 이 효율적인 경제성을 띠는 그런 에너지가 조금 더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자력 발전인 것 같고요. 뭐 재생에너지만 고집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골드만삭스라든지 맥쿼리도
이제는 이 우라늄 투자를 강화하고 있고요. 이 우라늄에 대한 가격을 계속 올라갈 걸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연료이기 때문에 우라늄 가격이 지금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 공급을 늘려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이 우라늄 장악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국과 그를 비롯한 뭐 유럽 국가들이 이 우라늄 생산을 또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라늄 가격이 폭등을 해서 또 원전을 돌리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우라늄을 활용한 원전 발전과 그 다음에 천연가스라든지 그런 실시간으로 들어가는 연료를 태우는 그런 이 원자재 가격은 영향도가 좀 다릅니다. 네, 우라늄이 비싸긴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미 우리가 구매해 놓은 우라늄도 있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을 돌리는 데 있어서 핵 연료가 실시간으로 계속 소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LNG라든지 뭐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인기가 있어지면서 이 상품이 이제 계속 인기가 많아지고 있고, 이 골드만삭스라든지 맥쿼리라는 그런 이제 세계 은행들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 정도로 오늘 전해드릴 소식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결정적인 소식,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한수원과 한전과 합의만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도 살아났고, 그 다음에 내수 시장도 살아났고요. 그래서 그 관련 종목들이 이제는 올라가지 않을래야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제 2년, 3년을 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그 기간이 2주가 될지 2년이 될지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산 에너빌리티는 힘을 받으면 좀 강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식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 수가 많아서 못 올라가는 것은 거래량이 터져도 못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지금은 거래가 없이 올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수가 많은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고 한국전력도 지금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종목도 6억 4천만 주 두산 에너빌리티와 동일한 주식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거래가 터지면서 10% 이상 올라가는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주식 수가 많은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 충분히 유상증자, 블록딜 소화기간 다 겪었고요. 코스피에 대한 하락도 이제 끝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호재 소식이 나온다면 올라가기 좋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처럼 리뷰를 계속 진행할 거고요. 네, 천천히 상승을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